안녕하세요. 김재환입니다. 1933년 독일 수상에 취임한 아돌프 히틀러는 제국 선전부를 설립하고 그 장관으로 파울 요제프 게벨스를 임명합니다. 게벨스는 가장 열광적인 히틀러 숭배자였고 나치즘의 하신으로 불렸습니다. 단 몇 마디 말과 몇 줄의 글로 사람들을 분노, 열광, 광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타고난 연설가이자 천재적 선전가였습니다. 게벨스의 선전 방법론은 선전은 쉽게 학습될 수 있어야 하고 간단한 용어나 슬로건으로 명령 내리는 것이 좋다는 그의 어록 그대로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선전으로 히틀러는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 신적 존재라는 이미지를 만들며 히틀러 신화를 일궈낸 게벨스. 그의 선전론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게벨스는 대중은 이해력이 부족하고 잘 잊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대중의 인식과 행동이 고정된 게 아님을 드러낸 말입니다. 국민의 뜻은 가변적이며 어쩌면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자신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국민의 지지가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게벨스는 사람들이 선전에 흠뻑 빠져 있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게 사로잡는 것이 진짜 선전이라고 강조합니다. 선동받는 대중 대부분은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남에 의해 조종될 뿐입니다. 대중이 선동 대상이었던 게벨스 시대와 달리 디지털 시대의 대중은 선동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선동을 주도할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심리적 동기라도 있게 마련입니다. 자신이 SNS에 직접 올린 정보가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때 느끼게 되는 자기 존재감이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전달 행위의 심리적 동기 역시 아날로그 시대든 디지털 시대든 감정 공유를 매개로 하는 큰 네트워크에 포함됨으로써 영향력 집단에 속해 있다고 느끼게 되는 소속감에서 비롯됩니다. 게벨스는 좌절감을 이용하되 줄여주어야 한다는 말로 감성을 자극하여 대중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감성 가운데에서도 불안, 공포, 정오가 대중을 조종하는 것이라 보았는데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긴 불안과 시립자전가로 좌절감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동은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절감은 정오로 연결되는데요. 독일인들이 불행해진 이유를 만들어야 했는데 게벨스는 그 탓을 유대인에게 돌렸습니다. 감성적인 대중은 악인의 모든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정오는 쉽게 정폭됩니다. 특정 집단을 정오하면서 독일 민족 공동체 의식과 투쟁 공동체 의식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정오 대상을 너무 확대하여 스스로 사면 초과를 만드는 것은 전략적이지 못합니다. 나치 독일은 서로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던 볼셰비키와 앵글로색슨 모두를 적대시함으로써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맥락에서 맺어진 미, 영, 소 연합군에게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게벨스는 대중을 지배자를 기다릴 뿐 자유를 줘도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말로 악마가 등장하면 영웅 출현이 필연적임을 피력했습니다. 나치가 정오감을 정복시킨 후에는 카리스마와 신화의 구축이 뒤따랐습니다. 대중은 아래로부터의 결정보다 위로부터의 지배를 더 편하게 느낀다고 봤습니다. 대중의 정보 접근성이 좋아진 오늘날은 조금 사정이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스스로를 낮춰야 지도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중은 정치인에게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경쟁자가 대중을 모멸했다고 인식시킬 수 있다면 대중을 쉽게 선동할 수 있는 겁니다. 게벨스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듣게 되면 처음에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는 의심하게 되고 계속 듣다 보면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는 말로 거짓 선동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선전에서는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보다는
신뢰를 받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개별서의 어록에는 성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냐 따위를 추궁당하지 않는다. 또 이왕 거짓말을 하려면 될 수 있는 한 크게 하라.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잘 믿는다.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SNS에 떠도는 거짓 정보를 언론에서 소개만 해도 사람들은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후의 진실 규명 행위는 기억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죠. 또 다수가 거짓을 사실처럼 말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그 거짓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세 사람이 없던 호랑이를 봤다고 말하면 호랑이 존재가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삼인성호가 그런 예입니다. 거짓을 자꾸 듣다 보면 사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시간적 의미의 삼인성호, 즉 삼시성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개별서식 선동과 선전은 히틀러 정권 장악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선동과 선전만으로 정권을 오래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나치는 전쟁을 일으켰고 개별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6아이를 독살하고 개별서 부부 자신들도 자살합니다. 거짓에 의존한 선동과 선전은 결국 본인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모양이든 집단에 소속되어 생활합니다. 이미 한 국가에 속해 있기도 하죠. 한 집단의 대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구성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여론이 생기게 마련이고 다른 여론을 가진 집단끼리는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하시나요? 누군가가 선동하는 말로 이목을 집중시켜 그럴싸하게 보이게 만든 것에 너무 휘둘리지는 않습니까? 세상 만사 명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여러 관점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